네,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백악관 회담 결렬 이후 궁지에 몰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의 마음을 다시 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트럼프와의 설전에 유감을 표하며 미국 군사 원조에 대한 감사의 표시도 했는데요. 또 하늘과 바다의 국한에 일단 부분적으로나마 휴전을 하자고도 제안했습니다. 이치동 기자입니다. 지난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벌인 공개 설전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젤렌스키 대통령. 트럼프 측 인사들의 사퇴, 압박성 발언에 이어 미국의 무기 지원 중단까지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젤렌스키는 당시 백악관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했습니다. 미국의 군사 원조에 대해서도 감사한다며 화해의 손짓을 보냈습니다. Україна завжди буде вдячною Америці за всю ту підтримку, яка надавалась, яка надається і яка працює на збереження на сьогодні вже доволі крихких основ безпеки в Європі. Це ж не просто про нашу країну, це про всіх в Європі. 국면 전환을 위해 꺼낸 또 다른 카드는 하늘과 바다에 국한된 휴전입니다. 러시아의 동의하에 일단 미사일과 드론 공격, 그리고 공항과 항구 등 인프라 폭격도 멈추자는 겁니다. 앞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제안한 한 달짜리 휴전과 같은 맥락입니다. 성사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종전 협상에 얼마나 진심인지 테스트할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도 살려줘서 본격적인 대화를 위한 정치적 공간을 열어보자는 계산도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젤렌스키가 먼저 군말 없이 광물 협정에 서명해 전쟁을 끝낼 의지를 보여달라는 입장입니다. 무엇보다 시간이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한다는 푸틴이 부분 휴전을 수용할지 여부도 관건입니다. 연합뉴스 이치동입니다. 네, 우리 국민의 생활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1인당 국민 총소득이 지난해 1.2% 증가했습니다. 36,624달러를 기록한 건데요. 대만과 일본을 제쳤고요. 미국, 독일 등에 이어 6위를 차지했습니다. 다만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상승하긴 했지만 10여 년간 3만 달러대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윤영섭 기자입니다. 지난해 1인당 국민 총소득은 전년보다 1.2% 늘어난 36,624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원화로는 약 4,995만 원으로 5.7% 올랐습니다.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달러 기준 성장률이 원화 기준보다 뚜렷하게 낮았습니다. 최근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추이를 보면 2021년 37,800달러 선까지 늘었다가 2022년 달러에 대한 원화 가치 하락으로 35,000달러대까지 내려앉았습니다. 2023년 원달러 환율이 다소 안정되며 다시 36,000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은 6위를 보여 대만과 일본을 제쳤습니다. 대만의 작년 1인당 국민소득은 35,188달러, 일본은 34,500달러로 한은은 추산했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은 일본이나 대만보다는 높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14년 이후 10년간 여전히 3만 달러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같은 날 공개된 작년 실질 GDP 성장률은 연간 2.0%, 4분기 0.1%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2월 경제 통계가 반영돼 4분기 수출 성장률은 0.8%로 속보치보다 0.5%포인트 올랐습니다. 반면 건설업은 착공과 수주 위축으로 전기 대비 4.1% 감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은은 상반기 정부의 재정 신속 집행과 사회 간접 자본 투자 확대 등 상방 요인은 있어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영섭입니다. 네, 어제 새 학기가 시작됐지만 의대 강의실은 여전히 텅텅 비어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도 마찬가지인데요. 연합뉴스TV 취재 결과 서울대 의대 휴학생이 개강 3일 전 휴학 명분을 설명하기 위해 신입생들을 불러 모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대 특성상 집단 행동에 불참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신입생들도 난처한 처지입니다. 문영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새학기 개강을 3일 앞둔 지난 1일 의정 갈등에 반발해 휴학에 동참한 서울대 의대 학생이 저녁 7시에 2025학년 신입생들을 한데 불러 모았습니다. 집단 휴학의 명분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도 2월에 작년 2월에 휴학할 때 저도 뭣도 모르고 휴학했어요. 저는 제가 깨달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린 거고. 먼저 건강보험료와 의료 수가가 지나치게 저렴한 게 현 의료 체계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환자들이 싸고 가깝고 그 수준 높은 의료를 마음 편할 때 가져갈 수 있었고 건강보험은 이제 작살이 난 거죠. 그게 지금 현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난 2017년 발생한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의사들이 소아과 등 필수 의료과에 지원하지 않는 건 무엇보다 법적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대 목동병원의 의료진과 간호사 포함 3명이 구속되었고 열심히 환자 살리려고 있었는데 손에 수박 차고 끌려간. 3시간 가까이 이어진 일명 휴학 명분 설명회. 신입생들이 중간에 나간 건 아닌지 출석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도 합니다. 많은 내용을 말씀드린 것 같아서 한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오늘자마자 출석 한 번도 안 하려고요. 선배들의 입김이 강한 의대 특성상 집단 행동에 불참할 경우 이른바 시험 족보, 전공 선택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에 신입생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정부는 올해 의대 신입생이 수업에 불참할 경우 학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이전과 같은 집단 휴학 일괄 승인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북한이 지난달에만 무려 2조 원이 넘는 가상화폐를 빼돌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북한 해커들은 이렇게 가져간 가상화폐의 상당 금액을 다른 가상화폐나 현금으로 빠르게 바꾸고 있다는 정황도 포착됐는데요. 세탁한 금액 중 20% 정도는 이미 추적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보도에 최지원 기자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사상 최대 규모로 암호화폐를 탈취해 이중 상당 금액을 빠르게 세탁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세계 3위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비트 해킹으로 도난당한 가상화폐는 14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 380억 원에 달합니다. 바이비트의 벤저우 대표는 북한이 훔쳐간 가상화폐 중 1조 3,108백억 원가량을 비트코인으로 변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77%는 추적할 수 있지만 20% 정도는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돈으로 4,074억 원 정도는 복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가상화폐 탈취의 배후로는 라자루스가 지목됩니다. 2014년 미국의 영화사 소니 픽처스를 해킹하면서 주목받은 북한의 대표 해킹 조직입니다. 이렇게 해킹 뒤 세탁된 돈이 북한의 통치 자금이나 핵미사일 개발 자금에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범죄는 가상화폐 탈취에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IT 업체에 위장 취업하거나 소프트웨어 공급망의 취약점을 이용해 기관이나 기업 정보를 빼내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국제 공조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국제사회에서 해킹에 연루된 북한 기관이나 개인 대상으로 금융 제재를 실시하고 있고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사회가 긴밀하게 협력해서 각종 해킹 범죄를 막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는 게 북한 해킹의 주요 목표물로 거론되는 가상화폐 거래소와 보안 금융업체 등의 보안 강화 조치도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최주원입니다. 서울 광진구와 강남 일대 홀덤펍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업주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업소를 합법적인 게임장으로 위장해 운영해 왔는데요. 불법 운영을 방조한 종업원은 물론 수천만 원을 베팅을 한 이용객들도 함께 검거됐습니다. 전체 베팅의 규모는 70억 원에 이릅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매장 안 테이블 위로 자리마다 게임칩이 쌓여 있습니다. 불법 도박이 이뤄지는 서울의 한 홀덤펍을 경찰이 급습했습니다. 이 업소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광진에서 동대문, 강남 일대로 옮겨 다니며 최소 60억 원대 도박장을 운영했습니다. 경찰은 이곳을 포함해 불법 홀덤펍 총 3개 업소를 적발해 업주와 이용객 등 88명을 검거했고 이 중 3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총 베팅액 규모는 70억여 원에 달했습니다. 업주들은 보드게임장 등으로 업소를 신고하고 합법적인 홀덤펍처럼 보이게 운영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로 텔레그램 등으로 손님을 모집하고 업장 내부에 CCTV를 설치해서 신원이 확인된 손님들만 입장시킨다거나 시간과 장소를 옮겨가면서 은밀하게 영업을 하면서 단속을 회피해왔습니다. 이들 업주는 게임에 사용되는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변칙적인 방식으로 영업하며 베팅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챙겼습니다. 또 불법 운영을 방조한 종업원은 물론 여러 번에 걸쳐 수천만 원을 베팅한 상습 도박자들도 함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자영업자부터 전문직까지 다양한 직군이 도박을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합법을 가장한 불법 도박 행위에 대해 체계적인 단속 활동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